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학생들 자퇴하는 일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부 학교는 문 닫을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학생들의 자퇴를 한 이유가 더 이상 미국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텍사스의 한 학교에서 가게 된 한국 여행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여행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텍사스를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 인생은 이 작은 마을에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7살 때부터 써온 똑같은 파란색 침실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똑같은 시리얼로 아침을 먹고 똑같은 노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항상 같은 얼굴들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대로인 게 좋았어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좋았거든요. 화요일에는 방과 후 치어리딩 연습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제 친구 카렌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쇼핑몰에 가거나 조회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죠. 모든 것이 단순했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크 교장 선생님이 특별 조회를 소집했어요. 학교 전체가 체육관의 딱딱한 관람석에 앉아 있었죠. 파크 교장 선생님이 올해의 학교 여행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선택해야 했죠. 마치 얼음 조각을 삼킨 것처럼 배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은 괜찮게 들렸어요. 멋진 만화와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북한 옆에 있다는 것 뿐이었고, TV에서 본 바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일본에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수학 시간에 항상 뒤에 앉아있던 조용한 교환학생 한별이 일어섰어요. 그는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 말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하는 학교 봉쇄 훈련이 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다고도 했어요. 그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약간만요. 파크 교장 선생님이 한국 학교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곳의 급식실은 놀라웠어요. 우리의 슬픈 점심과는 달랐죠. 우리 학교는 정체불명의 고기와 축 처진 야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진짜 접시에 담긴 멋져 보이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투표할 때 학생들 절반은 일본을, 절반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파크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죠.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봄 햇살이 제 얼굴에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부엌 바닥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불평했어요. 부엌에는 구워지는 닭고기 냄새가 가득했죠. 아빠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제가 진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국이 너무 달라 보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해서였을까요? 축구 경기에서 응원하고 독립기념일에 바베큐를 먹는 텍사스 소녀로서의 위치 말이에요.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저는 짐을 3번이나 다시 쌌어요.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날씨가 어떨지도 몰랐고, 제가 가는 곳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대양을 건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영화를 3편 보고 이상한 기내식을 먹고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자려고 했었죠.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한국에 와 있었고 공항의 긴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메인 터미널에 들어서자
이곳이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벽은 밝은 흰색이었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이고 흠 하나 없었어요. 쓰레기도 없고 바닥에 더러운 자국도 없었죠. 고향의 분주한 공항들과는 달랐어요. 입국 심사는 엄청 빨랐어요. 기계의 여권만 스캔하면 통과할 수 있었어요. 작년 여름 우리 가족이 멕시코에 갔을 때처럼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마 공항만 그런 걸 거야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아직 한국이 고향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밖에서는 우리 한국 가이드 이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를 부산시로 데려갈 크고 멋진 버스로 안내했어요. 좌석은 부드럽고 편안했으며 각 좌석마다 자체 TV 화면과 휴대폰 충전 포트가 있었어요. 운전하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도로는 구멍 없이 매끄러웠어요. 건물들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고 깔끔하게 서 있었죠. 모든 것이 빠르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곳이 달라스 시내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첫 한국 저녁 식사를 했어요. 반찬이라고 하는 작은 접시들로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은 다양한 음식이 있었어요. 일부는 채소처럼 보였고 다른 것들은 무엇인지도 짐작할 수 없었죠. 냄새는 새롭고 낯설었어요. 일부는 매콤하고 일부는 달콤했으며 일부는 설명할 단어가 없었어요. 불고기라고 하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요리를 선택했어요. 이 선생님은 그것이 소고기라고 했어요. 아빠가 그릴에서 만드는 음식과가 약간 비슷해 보였어요. 그때 교환학생으로 있던 한별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비행기에서는 조용했지만 이제 더 편안해 보였어요. 그는 제가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별이 제 접시에 뭔가를 놓으며 이걸 시도해 보라고 했어요. 맵지 않다고 약속했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놀라웠어요.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또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먹고 있었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한별이 잡채라고 대답했어요. 채소와 함께 있는 당면이라고 했죠. 다음 날 우리는 해운정 궁을 방문했어요. 건물들은 가장자리가 위로 휘어진 화려한 색상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 바닥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매끄러워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오래됐지만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궁전에서는 방문객들이 한복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입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웃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이 선생님이 권유했을 때 정말 우스꽝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생님은 경험을 위해 한 번만 해보라고 격려했어요. 마침내 동의했어요. 한복은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비단으로 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절에 있는 직원이 입는 것을 도와줄 때 천은 시원하고 가벼웠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울 속의 소녀는 텍사스 출신의 올리비아 존슨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역사책이나 동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가 움직일 때 긴 치마가 연못의 물결처럼 주변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제 소매를 조정하며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역사 속의 공주 같다고 말했죠. 잠시 동안 전통 의상을 입고 그 고대 궁전 안에 서 있으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단지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는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 장소의 일부가 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카렌이 한복을 입은 저를 찍은 사진들을 보았어요. 모든 사진에서 웃고 있었어요. 사진용으로 포즈를 취한 평소의 미소가 아니라 눈까지 도달하는 진짜 미소였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 위험하고 뒤떨어지고
이상한 곳은 제 눈으로 보고 있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 한국은 깨끗하고 선진적이고 아름다우며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던 이 나라에서 어떤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여행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부산의 거대한 중앙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감각이 폭발했어요. 한꺼번에 보고, 맞고, 듣고, 맛볼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밝은 빨간 고추가 금빛처럼 반짝이는 말린 생선 옆에 긴 줄로 매달려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들이 완벽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 있었죠. 공기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동시에 나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음악적인 한국말로 손님들에게 외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노점 사이의 좁은 길을 통해 음식과 상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텍사스에서는 엄마와 함께 크고 조용한 식료품점에만 갔었어요. 이 시장은 소리와 색채와 움직임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진진하기도 했죠. 시장을 걸으면서 우리 그룹 가까이에 머물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밀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단계를 알고 있는 춤처럼요. 음식 노점을 지나갈 때 한 노인 여성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텍사스의 여름 이후 마른 진흙의 균열처럼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미소 지을 때 그녀의 눈은 행복한 반달 모양으로 사라졌어요. 제가 시선을 돌리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뻗어 뭔가 따뜻한 것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것은 둥글고 평평한 팬케이크 같은 것이었어요. 냄새가 올라와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했어요. 한별이 그것은 호떡이라고 설명했어요. 안에 흑설탕이 들어있는 달콤한 팬케이크라고 했어요. 그녀가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했죠.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별의 번역에 따르면 그녀는 외국 학생들이 진짜 한국 음식을 맛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이 낯선 사람이 특별한 것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그런 친절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을까요? 호떡을 조금 베어 물었어요. 바깥쪽은 바삭했지만 안쪽은 녹은 흑설탕과 계피로 가득 차 있어 끈적끈적하고 달콤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더 잘 즐기기 위해 눈을 감았어요.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미소를 이해했어요. 다음 날은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 있었어요. 진짜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학교를 본 적이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만들어진 버전일 뿐이라고 확신했어요. 실제 학교가 고향의 학교와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등을 똑바로 세우고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교실을 들여다보았어요. 자거나 쪽지를 전달하거나 전화기를 가지고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제게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지루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흥분하고 있었죠. 벽은 국제대회의 트로피와 증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학상, 수학상, 영어 콘테스트 수상자들. 한국 학생이 미국의 제 학교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우리의 새 축구장과 챔피언십 응원단에 대해 자랑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점심시간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최종 증거였어요. 우리는 한국 학생들을 따라 그들의 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우리 학교 점심 같은 것을 예상했어요. 판지 피자, 작은 카톤에 든 초콜릿 우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사과 정도요. 대신
점심은 실제로 다른 음식을 위한 구분선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쟁반에 제공되었어요. 흰 쌀밥, 엄청나게 좋은 냄새가 나는 어떤 종류의 고기, 스튜, 여러 가지 채소 요리, 진짜 그릇에 담긴 수프, 그리고 요구르트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신선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플라스틱 포장재도 없었고 가공식품도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을 중요하게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위해 이 선생님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어요.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모두 신발을 벗는 전통 식당에 앉았어요. 의자 대신 우리는 낮은 나무 테이블 주변의 바닥에 평평한 쿠션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약간 뻣뻣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테이블은 다채로운 요리로 가득 찼어요. 이제 일부 음식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김치, 비빔밥, 잡채. 첫날 밤에는 이런 이상한 음식들이 저를 무섭게 했어요.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침내 음식을 무릎에 떨어뜨리지 않고 제대로 젓가락을 잡는 법을 배웠어요. 카렌이 제가 비빔밥에 고추장을 섞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변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먹고 있다고요. 씹으면서 그녀의 말을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변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요. 저는 너무 폐쇄적이었고 두려움과 무지만으로 전체 국가를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뒤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소리, 냄새, 신발 아래 모래의 느낌.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와 달랐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떠나는 것이 슬펐죠.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찍은 모든 사진을 보았어요. 수백 장이 있었어요. 궁전과 사원,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고대벽, 아름다운 음식과 웃는 얼굴들의 사진이요. 한국에 도착한 소녀와 떠나는 소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사진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제 얼굴이 긴장되고 닫혀있던 모습에서 열린 모습과 행복한 모습으로 변한 방식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아래로 한국은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부모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향에서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마침내 텍사스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우리 아래로 펼쳐졌어요. 넓은 고속도로, 넓게 퍼진 건물들, 광활한 열린 공간들. 모든 것이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도로는 불필요하게 커 보였어요. 건물들은 널리 퍼져 있고 낭비적으로 보였어요. 심지어 공기도 달라 보였어요. 더 무겁고 덜 깨끗하게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상한 단절감을 느꼈어요. 집에 왔지만 이제 집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노란 스쿨버스가 공항에서 학교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편안한 버스 이후에 좌석이 딱딱하고 낡게 느껴졌어요. 창문 밖으로 차들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패스트푸드 식당과 주유소가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어수선해 보였어요. 창에 머리를 기대고 이미 부산의 질서 정연한 거리와 효율적인 대중교통이 그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을 보았어요. 그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배운 것 중 일부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학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 흥분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서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지만 어쩐지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아니면 제가 변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항상 사용하던 바닐라 로션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아빠는 제 가방을 들고 제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차로 걸어가면서 아빠가 한국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나빴냐고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한국이 실제 한국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차도로 들어섰을 때 우리 집이 더 작아 보였어요. 잔디는 깎을 필요가 있었고 현관문의 페인트는 약간 벗겨지고 있었어요. 안에는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푹신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엄마의 계피 방향제 냄새.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중에 엄마는 제가 쇼핑이나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기대했어요. 아빠는 제가 멋진 것들의 사진을 찍었는지 물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요. 그들의 학교가 놀랍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싶어 하고 건물을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했어요. 모두가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서 아무것도 더러워지지 않는다고요. 엄마와 아빠는 테이블 너머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절대 늦지 않는 초고속 열차가 있다고 했어요. 1분도 늦지 않아요.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거리는 너무 안전하게 느껴져요.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학교 점심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음식을 보라고요. 매일 건강하고 신선해요. 우리 식당 음식과는 달라요. 아빠는 놀란 듯 눈썹을 올리며 제가 정말 그곳을 좋아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서 흥분의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 수 없이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방문했던 학교의 국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고요. 부모님은 저를 쳐다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지구 반대편이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에 일주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일주일이 텍사스에서의 16년보다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보여주었다고 반박했어요. 한국이 위험하고 뒤떨어진 곳일 거라고 너무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힘든 싸움을 했어요.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연구했어요. 안전 통계를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발표를 부모님께 했어요. 용돈과 아이 돌보기 돈을 모았어요. 심지어 온라인 비디오로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복도는 기억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식당 음식은 전보다 더 나빠 보였어요. 대피 훈련 중에 어두운 곳에서 책상 아래 숨어야 할 필요가 없는 한국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카렌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왜 지금 한국에 그렇게 집착하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우리 여행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다른 것을 보았고 그것이 전에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고요. 치어리딩 팀도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루틴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내년에 누가 주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드라마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그들과 함께 앉는 대신 한별과 다른 국제 학생들과 함께 앉기 시작했어요. 한별의 가족이 3년 전에 텍사스로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의사였지만 여기서는 면허 요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한별은 처음 도착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요. 하지만 제 어려움은 일주일 동안 지속된 반면 그의 어려움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어느 날 고향을 떠나는 것이 힘들었는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배우고 성장한다고요. 두 곳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와 자신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요. 그의 말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빛처럼 저와 함께 남았어요. 6개월 후 수많은 토론과 연구, 타협 끝에 부모님이 마침내 동의했어요. 한국의 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큰 단계였어요. 바로 여름 학습 프로그램이었어요. 서울에서 3개월 동안 호스트 가족과 함께 살며 언어 수업에 참석하는 거였죠. 다시 공항에 섰을 때 이번에는 가족이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두려워하던 소녀와는 다르게 느꼈어요. 2개의 큰 여행 가방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찬 기내 반입 배낭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장 무거운 편견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엄마는 정말 이것에 확신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정말로요. 매주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올 거라고요. 아빠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도전할 만큼 용감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한때 텍사스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소녀, 부정적 고정관념에 기반해 전체 국가를 판단했던 소녀는 사라졌어요. 그녀 대신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성장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경계를 넘어설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일부였어요. 제 자신의 새로운 버전을 발견한 2번째 집이요. 그리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단지 여름 모험이 아니라 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세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큰 이유는 탐험하고 배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존중과 기회, 그리고 연결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